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국민 한자 TV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14강 제4장 정부 66조에서 75조까지에서 보겠습니다. 이 헌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게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고요. 오늘은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어떤 경우에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제 66조 1항입니다. 여기 1항에 대통령, 국가원수, 외국, 국가, 대표 이런 말이 나옵니다. 66조 1항. 66조 1항 헌법 내용을 보면 대통령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되겠죠. 66조 2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국가 독립,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 책무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헌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책무를 진다. 헌법을 수호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66조 3항을 보겠습니다. 대통령, 조국, 평화적 통일, 위, 성실, 의무. 66조 3항 대통령 66조 3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사항을 보겠습니다. 66조 사항 행정권, 대통령, 수반, 정부, 속. 이제 사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행정권, 이제 행정권은 대통령이 모두 총괄해서 어, 그 일을 진행한다 그런 얘기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100만 공무원이 좀 넘는다고 그래요. 110만 정도 되는데 그 공무원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 수반이라는 거는 머리 숫자에 반열 반자.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67조로 가보겠습니다. 67조 1항 1항에 대통령, 국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선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교 다닐 때 너무나 잘 배운 거죠. 자, 67조 2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 선거 최고 득표자 2인 이상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공개회의 다수표 다수표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당선자 67조 2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런 경우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 뽑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들이 이제 뽑는 건데 공교롭게 최고 득표자가 두 사람 이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보통 이제 제일 최고 득표자 한 사람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법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표 얻은 후보가 똑같이 두 사람 나왔다 하면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국회
제정의원 과반수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뽑는다. 이런 거에 대통령이 뽑는데 우리나라 재헌국회 그때는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국회에서 선출된 겁니다. 당시에는 국민들이 뽑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있을 경우를 상정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제 3장을 보겠습니다. 67조 3장. 대통령 후보자가 1인 1대에는 그 득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만들었어요. 단독 후보다 이거죠. 단독 후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단독 후보인 경우에 이런 규정을 해놨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1인 득표수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 대통령하고 X 이상도 X 이렇게 썼는데 이제 3분의 1 이상이 안 되면은 대통령 당선자로 하지 않는다. 혼자라고 해서 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이게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그러면은 1,000만 표는 얻어야 된다. 그래야지 되게 혼자라고 해서 100만 표 얻었다고 당선자가 되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60조 사항을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자 국회의원 비선거권 선거연제 40세 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0사항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연제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나이가 40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67조로 67조 5항을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관 사항 법률 정 67조 5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여기 언급 못하니까 별도 법률을 정해서 한다. 그런 뜻이죠. 68조로 갑니다. 68조 1항 나온 한자가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 후임자 선거.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 수는 있을 겁니다. 68조 1항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기간을 뒀어요. 70일 내지 40일 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임기 만료되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68조 1항 보겠습니다. 대통령 권리, 대통령 당선자 사망, 판결, 기타 사유, 자격 상실,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 68조 2항 이런 내용의 헌법의 원문은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후임자를 뽑는다. 우리나라 이제 거리된 때가 있었죠. 대통령 탄핵된 때가 있었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실제로 우리 헌법에서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된 예가 있었습니다. 자, 69조로 가보겠습니다. 69조 대통령 취임, 선서, 헌법 준수, 국가 보위, 조국, 평화적 통일, 국민 자유, 복리 증진. 그래서 요거는 69조 대통령 취임에 지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 요거 이제 복리 증진까지 읽어드렸고요. 요 다음 얘기 민족 문화 창달 노력 대통령 직책 성실 수행 국민 엄숙 선서. 우리 누구나 이제 이런 선서 한번 해보고 싶죠. 누구나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죠. 그러나 이제 쉽진 않죠. 다음 제 70조를 보겠습니다. 70조에 나오는 한자로 대통령 임기
5년 중임 X, 중임 안 된다 그러죠. 자, 지금 우리 헌법 제4장 정부, 3장은 국회고 4장은 정부예요. 그 중에 제1절이 대통령이고 2절은 이제 국무총리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현재는 1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70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 임기 5년 하면 더 이상 못한다, 끝난다. 그렇지만 이제 중임은 못하는 거니까 한번 끝나면 쉬고 그 다음엔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적은 없었죠 지금까지. 자, 71조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리 사고로 인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직무수행 X,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될 경우 국무총리 법률정 국무위원 순서 권한대행. 이제 이 말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겠죠. 71조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런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 국무총리가 제일 먼저 대행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위원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무위원 헌법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인데 외무장관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다음에 내무장관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내무장관, 법무장관, 외내제법, 재무장관이 먼저 나오고 법무장관이 네 번째 나옵니다. 그런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2조 보겠습니다. 대통령 필요, 인정,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 관, 중요 정책, 국민투표. 72조 이런 내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는 이제 이런 내용, 외교나 국방, 통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직접 의견을 물어본다.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죠. 안전과 위험, 안위에 관한 건 중요 정책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3조 보겠습니다. 대통령 조약, 체결, 비준, 외교사절, 신임, 접수, 파견, 선전포고, 강화. 73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이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또 비준할 때 외교사절 신임하거나 신임장 제출이나 신임장을 이제 접수하는 거죠. 그럴 때는 또 외교사 파견할 때 이럴 때는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한다. 대통령한테 이런 업무를 한다 하기에는 대통령의 일은 너무 크죠.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외국으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 하고 이런 적은 없었죠 지금까지. 74조 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헌법 법률 정 국군 통수. 74조 1항 대통령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을 통수한다. 그래서 이제 뭐 군에는 참모총장이 있죠. 이분은 참모총장이 있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있지만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 이제 이런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이 국군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고 그 결심에 따라서 군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겁니다. 뭐 참모총장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국가 간에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국군을 통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74조 2항을 보겠습니다. 국군 조직 편성 법률 정. 이건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겠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는 법률에서 다 정해서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참고로 지금까지 60만 군이었지만 얼마 전에 50만 군대로 편성 조직을 좀 바꾸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도저히 60만을 유지할 수가 없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가 남자만 1년에 22만 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남녀 합쳐서 30만 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30만 명이라고 봐도 15만 명이 안 되니까 도저히 이런 이론 가지고는 현재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75조 오늘 이제 헌법 대통령에 대한 오늘 공부한 마지막 겁니다. 대통령 법률 구체적 범위 정 위임사항 법률 집행 위 필요사항 관 대통령령 발 하고 이제 7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이제 대통령령을 발의해서 시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헌법에 부여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대통령령을 발의한다. 바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